한밤중에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18살 한민재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난과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너 같은 아들.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나는 어머니의 외침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재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헤매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18살의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도 차갑고 거대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살아남아서 언젠가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히 보여주겠다고. 1. 떠남의 시작. 민재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단칸방의 눅눅한 냄새와 싸구려 매트리스 위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 김영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늘 엄격했지만 민재가 어릴 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민재가 15살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한 순간 그 미소는 영원히 사라졌다. 왜 하필 너야? 민재야. 왜 정상적이지 못한 거니? 어머니의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이 비정상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의 거부는 그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민재는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했다. 돈을 모으는 건 힘들었지만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느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잔소리나 아버지의 무관심을 견딜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외로움이 따랐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졌고 민재는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카페에서 김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20살의 대학생으로 민재가 일하는 카페의 단골이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다. 수연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민재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수연이 건넨 그 한마디는 민재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주었다. 수연과 민재는 점차 가까워졌다. 수연은 민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민재는 수연에게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드러냈다. 가족이 날 버렸어. 내가 깨이거든.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때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건 잘못이 아니야. 민재야. 넌 그냥 너일 뿐이야.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연은 민재에게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연의 부모님은 아들의 성향을 알게 되자 그를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민재와의 만남을 줄여야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버린 가족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민재는 고시원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민재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스케치북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고, 그 그림들은 그의 내면을 표현하는 창고였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꿈을 캔버스에 담아냈다. 민재의 작품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SNS에 올린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몇몇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냈다. 가족에게 거부당한 소년, 사랑을 잃은 청춘,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그림들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던 중, 민재는 우연히 한 전시회에서 수연을 다시 만났다. 수연은 이제 22살.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연아, 잘 지냈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민재야. 그때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여전히 부모님의 압박 속에 있었고, 민재는 자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을 알았다. 민재는 수연에게 말했다. 우린 서로를 위해 강해져야 해.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민재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결심했다. 언젠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줄 것이다. 민재는 자신의 전시회가 성공을 거두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이제 20살. 서울의 예술계에서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캔버스 위의 색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픔,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긴 이야기였다. 전시회에 온 사람들은 민재의 작품에서 자신만의 상처를 발견하고 위로받았다. 민재는 자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는 수연을 자주 떠올렸다. 두 사람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수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수연은 가끔 전화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내가 게이라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날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수연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도 가족에게 거부당한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우린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해. 수연아. 그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야. 수연은 민재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자유를 찾지 못했다. 민재는 자신의 그림에 더욱 몰두했다.
그는 수연과의 짧은 만남과 이별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두 소년이 황혼 아래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애틋함과 슬픔.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 기자는 민재의 작품을 이렇게 평했다. 한민재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과 투쟁의 기록이다. 민재는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더 큰 무대로 나아갔다. 그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예술 전시회에 초청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어머니, 김영희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민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딘가에 남아있는 애정. 그는 어머니와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예술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터였다. 부산의 전시회는 성황리에 열렸다. 민재의 작품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18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말에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전시회 마지막 날,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했다. 김영희.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재의 그림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영희는 민재를 보자마자 말을 잃었다. 민재야, 너였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뒤엉켰다. 영희는 민재의 그림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몰랐어.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싶었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전시장을 떠났다. 그날 밤, 민재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나 오늘 엄마를 만났어.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수연은 민재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민재야,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곁에 있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민재는 수연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것이다. 민재는 부산 전시회를 마친 뒤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와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고, 그로 인해 잠재웠던 상처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였다. 민재는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과 희망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수연에게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수연은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민재야, 이건 정말 멋진 일이야. 네가 세상에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수연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두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고, 수연은 카메라 뒤에서 민재를 지지했다. 다큐멘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친구, 가족,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민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다시 마주해야 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왜 그토록 가족에게 상처받았는지 깊이 생각했다. 한편, 수연은 자신의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재를 사랑해요. 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수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의 어머니는 특히 민재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미안해. 수연아. 그녀의 말은 수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재와 수연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시사회를 열었다. 관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사랑은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민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는 여러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고 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의 집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을 두드리자 김영희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돌아왔구나. 민재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7년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집을 떠난 후의 고통, 수연과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까지의 여정. 영희는 민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걸 몰랐어. 영희의 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민재와 영희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민재는 서울로 돌아와 수연과 함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확장하기로 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전국 투어를 계획했다. 민재와 수연은 전국을 돌며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었다.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그들은 다양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만났다. 각 도시마다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소녀는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성소수자예요.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수연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비판했고 심지어 악플을 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라는 댓글은 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했다. 그는 믿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는다면 그 모든 비난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편 영희는 민재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점차 그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저를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영희는 민재의 전시회와 상영회에 몰래 찾아가곤 했다. 그녀는 민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민재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민재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영희는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썼다. 민재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게 후회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너를 다시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어.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부산이 아닌 서울. 민재의 집에서였다. 영희는 민재의 작은 원룸에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민재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의 그림, 다큐멘터리, 그리고 수연과의 사랑. 영희는 수연을 만나며 약간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풀렸다. 수연 씨, 우리 민재를 잘 부탁해요.
영희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민재와 영희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씩 서울에서 만나 차를 마셨다. 민재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다. 완전한 화해가 가능할까? 민재와 수연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국제 무대로 확장하기로 했다. 그들은 일본, 미국, 유럽에서 상영회를 열 계획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성소수자들이 어디서나 겪는 고통과 희망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수연은 민재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 세계를 누볐다. 그들은 도쿄에서 열린 첫 국제 상영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일본인 관객은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도 그들은 편견과 마주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의 다큐멘터리가 논란을 일으켰다. 민재는 비난에 흔들릴 때마다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계속 가자. 수연은 민재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동맹이었다. 민재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영희를 자신의 상영회에 초대했다. 영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울로 올라와 민재의 무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재가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상영회 후 영희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 순간 민재는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수연과 함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재와 수연의 다큐멘터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재는 자신의 삶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도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재는 다큐멘터리 성공 후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18살에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다. 수연은 이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센터를 시작했다. 센터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다.
민재는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한 소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저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오빠를 보고 희망을 찾았어요. 민재는 그 소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영희는 민재의 센터를 방문하며 그의 노력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고 감동받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엄마가 정말 잘못했었구나.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영희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재의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영희의 변화는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민재의 센터는 점차 성장했다. 그는 전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며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힘썼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민재와 수연은 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다. 그들은 학교, 기업,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편견을 내려놓으라고 호소했다. 한 워크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제 아들이 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수연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꿈을 지지하며 자신의 삶에서도 변화를 만들었다. 그는 부모님과 화해하며 그들에게 민재와의 관계를 당당히 밝혔다. 수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행복을 받아들였다. 민재와 수연은 어느 날 한강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손을 잡고 강물을 바라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재는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아,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야, 나도 너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우리 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민재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확신했다. 그는 수연과 함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어린 시절의 집을 다시 방문하며 과거의 상처를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영희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를 잘못 이해했었어.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민재는 자신의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읽혔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배웠다. 민재와 수연은 서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영희는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재와 수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민재는 결혼식에서 연설을 했다. 저는 18살에 집을 떠났을 때 세상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민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세상과 싸우며 사랑과 이해를 전파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었다. 민재는 어머니와의 화해, 수연과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당히 드러내며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주었다. 그의 귀환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찾고, 사랑을 찾고, 세상을 바꾸는 여정이었다.